또 잘 아시는 이제 이치학이라는 출연진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볼 때 장은하 배우님이셨거든요. 와, 근데 진짜 노래 잘하시던데요? 혹시 장은하 배우님 공연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요. 너무 잘하시고, 저는 장은하 배우님 거 좀 많이 봤는데, 레베카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보셨구나. 아이다랑 마리아랑 여기저기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장은하 배우님 봤다라는 거를 제가 캐스팅 보드에서 분명히 봤는데, 그 무슨 맞아.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작품을 여러 개 보니까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램 데스노트였나 하시는 보네요. 램. 네. 만장을 하시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최근에 봤을 때는 데스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게 헤드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노래가 다 좋지만 롱 그리프트 이 노래가 원래는 이제 헤드윅이 부르려다가 뒤로 싹 들어가면은 이치하기 대신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문탁 씨 부르는 거 보고 너무 감동했었던 적이 있는데 와 장은하 배우님 진짜 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이 한 곳으로 이 발성에 몰아져서 그 주성을 울려서 나오는 온 힘을 다하는 그 소리 와 그건 정말 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 롱 그리프트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치학은 원래 여성의 키로 만들어진 노래라서 여성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남성 복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여성 복장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드래곤을 즐기다가 둘 다 이제 뭐 미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이게 뭐 여권이나 뭐 이런 불법 체류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서바이벌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기는 한데 꼭 뭐 드래킨의 이야기라기보다 온전히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니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찾고 있는 갈구하는 그런 모습? 왜 결혼을 해도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고양이를 길러도 외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체가 가지고 있는 반쪽으로서의 그 결핍 이것을 찾아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헤드윅이 사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번에 그 인상 깊었던 게 영상 디자이너였어요. 사실은 헤드윅이 예전에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몇백 명 이렇게 놓고 뭐 공연을 하던 작품이 지금 제가 본 공연장이 샤롯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러 가면서 그랬어요. 아, 쇼노트, 이거 출연진도 뭐 두 명에다가 뒤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뭐 한 네다섯 분, 그 한 일곱, 여덟 명 정도거든요. 근데 아, 이분들 데리고 그 큰 극장을 과연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하던 세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뭐 대략 이렇게 채우고 그래도 와 이거 티켓 가격에 비해서는 이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하기 좋은 상품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였더라고요. 그 정성 들였다라는 게 무대도 그렇고 전혀 그 큰 무대를 채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뭐 무대 조명 뭐 조명도 너무 좋았어요. 뒷부분에 갈수록 쇼적인 엔터테인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드라마와 음악에 따른 조명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중에서도 영상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헤드윅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쪽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설명하면서 나의 반쪽끼리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그림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는 그걸 소스를 받아서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거의 새로 완전히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재진 영상 디자이너님이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다른 공연도 봤던 입장에서
이게 퀄리티가 이제 뭐 그런 질감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이 예전 뭐 옛날 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물론 새 거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정재진님께서 영상을 그냥 편집을 하거나 구성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그림도 그리시는구나라는 것에서 되게 놀랬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 그리셨어요. 굉장히 신선한데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반쪽 있잖아요. 남녀 반쪽 그림. 이거를 전체 드로잉 작업이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 그 갈라진 두 쪽 그거는 무려 100개를 초안을 그리셔가지고, 월드컵 하듯이 두 개씩, 어, 네 개씩 붙잡고,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긴 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이게 물론 존 카메론 미첼이 나왔을 때 그거는 아닌 건 분명한데 작품의 퀄리티를 새롭게 높이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쇼노트가 또 이런 부분에서 정성을 들이고 사실 이게 또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실험과 점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다 만드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텝이 앞에 이렇게 붙어서 그 영상 촬영을 직접 하면서 그것이 무대 위에 쏘아지면서 실시간 영상 촬영을 통해서 또 관객들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들 위키드 릴참 그 노래 부를 때 이게 두 번 리프라이즈가 되는데 나중에 어쨌든 헤드윅하고 이제 톰이라는 그 친구가 둘이 너무 사랑했지만 토미가 특별히 너무 사랑했지만 이게 나이 차이도 있고 이 앵그리 인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때문에 둘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데 이 노래를 위키드 릴타운을 나중에 이제 토미가 부르는데 무대에서는 가발 다 벗고 스키니 상태에서 전동석 씨가 위키드 릴타운을 부르는데 그게 약간 위키드라는 뮤지컬에서 왜 중력을 넘어 뭐 그 노래 할 때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부양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2층 무대에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전동석 씨가 올라가서 딱 공중에 딱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토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위키드 리틀타운을 부르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 근래에 뮤지컬을 좀 많이 좀 보기는 했었는데 다른 거 리뷰를 막 하려다가 헤드윅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막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감흥을 놓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반쪽을 찾아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두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한셀이라는 소년의 이름이 원래 자기 이름이고 이제 엄마의 이름인 건데 어렸을 때 아빠한테 좀 그런 성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스트레스를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막 좀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좀 당황스럽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중간에 계속 이제 너무 편하게 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좀 웜업을 좀 시켜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분들이 싱얼롱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따라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네 하고 뭐 유치원생들 왜 대답하듯이 그렇게 이제 관객들을 좀 이렇게 호응을 유도했다고 해요, 말. 네, 호응을 유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뭐 소리 지르세요. 그럼 와 그러고 두 번째 손을 드세요. 그럼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신나게 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와 진짜 제 옆에 분들이 너무 구성지게 욕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헤드윅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플러스 관객분들이 극장에 가지고 들어왔을 법한 그분들의 어려움, 고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그냥 후련하게 입에서 털어내시라는 그런 느낌으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만 좀 깜짝 놀란 건데 그 뒤로는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연이 6월 23일까지예요.
샤롯테 시어터에서. 그러니까 꼭 보러 가셔서 선글라스도 운 좋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셔서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저는 못했지만 점핑도 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과 사랑과 인생과 또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걱정들,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헤드윅을 통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헤드윅도 힘들구나. 그러면서도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분장, 의상, 이런 것들, 음악과 함께 즐기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뭐 앵그리 인치가 뭔지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공연을 이걸 14번을 했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뭐, 많이 좀 찾아보시면 또 더 이 작품의 깊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 작품 평할게요. 평점. 이게 5점 만점에 저 4.5점 하겠습니다. 아, 와. 뭐 5점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제가 선글라스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글라스 받았으면 5점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점수를 떠나서 쇼노트의 장수 작품이자 정말 권해드리는 뮤지컬 중에 한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도 선글라스 행운을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대극장 헤드윅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